수시 의대는 이 정도 유형이 있습니다. 자, 네, 수시 의대는 유형을 볼까요?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고 준종합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네요. 네, 교과 전형은 또 두 가지로 나눠요. 교과 성적만으로 합격자를 내는 전형이 있고요. 즉 교과 성적하고 수능 최저 등급을 가지고 합격자를 내는 전형이 있고요. 교과로 1단계를 한 다음에 면접을 보고 그리고 나서 수능 최저 등급으로 합격자를 내는 전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서류만으로 뽑는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 함께 수능 최저 등급을 보는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를 1단계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전형이 있어요. 수능 최저는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준종합 전형은 대학교의 구분에 의하면 준종합 전형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저희 학원이 만들어서 쓰는 명칭입니다.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보다 서류가 중요한 전형이에요. 요거 잘못됐네요. 요거는 준종합 전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됐네요. 그쵸? 이거는 종합이 아닙니다. 이거 준종합. 근데 그 준종합 전형은 이게 왜 여기 들어갔죠? 이건 아니네요. 네, 이거는 요거죠. 이거 그쵸? 잘못 들어간 겁니다. 아마도 서류 면접 수능 최저 등급일 거예요. 서류 다음에 면접을 치고 그다음 수능 최저 등급까지 보는 거죠. 이걸 서류로 고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준종합 전형은 뭐냐면은 이제 교과 성적이 일단 들어가요. 교과도 매우 중요하고 그러면서 서류 비교과도 어느 정도 돼야지 되는 전형입니다.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서류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전형이에요. 근데 준종합 전형은 교과로 1단계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안 좋으면 무조건 떨어지는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준종합 전형에서도 교과 다음에 교과로 1단계를 하고 그 다음 비교과를 보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등급으로 걸러내는 전형도 있고요. 또 교과고 서류를 본 다음에 이걸로 1단계 사정을 하고 2단계 면접을 하고 하는 전형이 있고요. 수능 최저는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과고 서류를 1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접도 보고 수능 최저 등급까지 보는 전형도 있습니다. 자,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 등급을 논술하고 수능 최저 등급을 보는 전형도 있고 교과 성적도 보는 전형도 있고 논술하고 서류를 보면서 그 수능 최저 등급은 안 들어가는 전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전형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될 전형은 뭐냐면은 이 전형 좀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형 좀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형, 그다음에 이런 전형은 조금 그 선택 요소에서 배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교과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교과 전형은 아이러니하게도 교과 컷이 낮아요. 낮습니다. 그리고 1단계로 교과 서정하고 2단계에서 면접 치는 전형이 교과 컷이 무지하게 높아요. 네. 근데 좀 상식과 어긋나죠. 이거는 서류도 반영되다 보니까 교과가 더 낮고 이건 서류도 반영 안 되고 교과만 반영되니까 교과 성적이 무지하게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 부모님들이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전형에서는 하여튼 1단계를 교과 성적을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등급에 애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능 성적은 11월 이후에 발표가 돼요. 그죠? 네. 근데 요 1단계 심사는 수능 성적이 발표되기 전에 심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 분명히 10명 1단계에서 뭐 50명을 뽑았는데 이 50명 중에는 수능 최저를 충족 못 시킨 아이들도 있고 시킨 아이들도 있는데 그 당시는 알 수가 없으니 일단 교과 성적 좋은 애들을 데리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은 1단계를 통과를 못해요. 설령 나중에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탈락할지라도, 그죠? 네, 할지라도. 그런데 이 전형은 교과 성적으로 아이들을 어느 정도 뽑겠다라는 순서는 정해 놨어요. 근데 수능 최저를 보아하니 보니까 못 맞춘 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떨어뜨리다 보니까 이 후순위에 있는 아이들까지, 즉 교과 성적이 좀 안 좋은 아이들까지도 붙을 여력이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 전형은 1단계에서 3배수나 4배수 또는 5배수 하고 통과시키고 그리고 나서 수능 최저를 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안 좋으면은 1단계를 통과를 못 하다 보니 설령 1단계 통과를 했다면 수능 최저를 맞추고 수능 최저 못 맞춘 애 떨어지고 내가 붙을 수가 있다 손 치더라도 얘는 어쨌든 통과를 못 해요. 교과 컷을. 그죠? 그러다 보니 이전형보다 이전형의 교과 컷이 훨씬 낮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나 낮느냐라고 하면 제가 여기다가 커트라인을 넣는다고 해놓고 안 넣네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동아대 의대 같은 경우는 2.1등급밖에 안 돼요. 교과 컷이. 예, 의대인데. 그렇죠? 의대인데 2.1등급. 그죠? 그 다음에 지역균형 이제 2.65등급. 그죠? 네. 그 다음에 연세대 원주는 공개를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충남대 같은 경우도 보면은 2.2등급 정도밖에 안 돼요. 경상대가 조금 높네요. 1.4등급. 그렇죠? 그 다음에 경상대 지역인재가 한 1.2등급 정도 높고요. 그 다음에 을지대는 공개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1.4등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조선대, 가톨릭대도 보면은 한 1.5등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교과 컷이 높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전형은 어떠느냐? 아까 본 옆에 이전형들 보면 1단계 교과 성적이 있는 경우 거의 1.1 내지 1.0이에요. 거의. 예, 어마어마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교과 성적이 조금 자신 없다라고 하면 이전형을 쓰시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왜 이렇게 수능 최저가 어렵냐? 수능 최저가 어렵기 때문에 교과 컷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수능 최저가 그렇게 어렵냐면 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느 정도로 어렵냐 하면 수능 최저 등급 추정 그 인원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면 보통 대학들이 요구하는 그 수능 최저가 4개 중에 3개 합 3 내지는 4개 중에 3개 합 4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를 많이 대학들이 요구를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물론 이게 다 지금 의대에서 요구하는 모든 수능 최저를 제가 다 망라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대학에서 쓰는 이 조건인데 이 조건이 전국에 3,480명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 중에서 졸업생들이 한 45%를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 3,400명 중에 대략적으로 한 1,800명, 1,900명 정도만 재학생이고 나머지는 재수생들이 가져가는데 1,900명이면 전국에 고등학교가 1,440개가 있잖아요. 그리고서 조금 공부 잘하는 학교 가져가고 어떻게 하면은 이 4개 중에 3개 합삼이 나오는 학교는 평균적으로 3, 4개 고등학교에서 한 명 있을까 말까 해요. 예. 그러다 보니 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 수능 최저 등급도 맞추면서 내신도 엄청 우수한 아이가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네, 그래서 교과만 보는 전형은 경쟁률이 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원수가 보통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방법은 이런 거 국영수 합삼이 가장 인원이 적네요. 그렇죠? 예. 요거는 이 수능 최저만 맞추면 붙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작은 게 어떤 겁니까? 예, 이게 3,400명. 이게 제일 적네요. 그렇죠? 요것도 괜찮은 전형이. 네, 이것도 굉장히 적네요. 4개 중에 4개 합서. 이거 너무 세네요. 모두 1이네요. 그렇죠? 이건 970명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수능 최저 조건 중에 좀 학생이 좀 힘들지만 열심히 수능에 집중해서 인원수가 적은 수능 최저를 맞추고 도전을 하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정보는 굉장히 고급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는 잘 알아놓으셨다가 나중에 쓰시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 입시 가이드집이라 해서 의대 입시 가이드집이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지금 가지고 가신 이런 게 큰 것처럼. 근데 이게 아직 서울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나중에 설명회 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